좋아.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 국장님과 시애틀 양말 그리고 그거 공개하면 안 되나? 아니 괜찮아요. 괜찮죠? 네. 저희 국장님과 고PD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우리 제목이 뭘로 나갔죠? 고PD도 집한다? 집 팔고 싶은 사람 이것만 기억하세요. 집 팔고 싶은 사람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그런 드라마 네. 있었었죠. 그거를 약간 이렇게 해서 슬기로운 집주인. 그래서 만약에 때가 되어 집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아주 슬기롭게 저희가 항상 하는 말 있죠. 가장 빨리 스트레스는 가장 적게 받으면서 가장 많은 이득을 받으실 수 있게 집을 파는 방법. 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만큼 저희가 또 이렇게 공책 셋업을 또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참고로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은 감사할 게 제가 미국에 5학년 때 왔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는 뭐 텔레비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이런저런 이제 한국 분들하고 이제 접하는 게 많으니까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따라가지는데 그 글씨를 쓸 때 모르는 받침이 있다. 그러면은 다 쌍시옷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양이 미리 그리고 제가 제 글씨가 이게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예쁘게 봐주세요. 화이팅. 자, 화이팅. 자, 집을 팔 때 중고, 그러니까 누가 쓰던 거를 팔아야 되면은 그게 중고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자꾸 가운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오케이. 집도 사실은 중고를 사는 거잖아요. 뉴 컨스트럭션을 사는 게 아닌 이상. 그러면 그거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이 쓰던 거를 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최고의 가치를 주고 그거를 구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은 하우스하고 홈의 다른 점. 하우스 하고 홈. 하우스는 자, 참고로 혹시 뒷배경에 이렇게 큰 윙 하는 소리가 들리시면은 잠깐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있다가 저게 없어질 거예요. 저희 스튜디오 앞에 지금 옆에 지붕 회사가 주문이 와가지고. 자, 아무튼 라이브의 묘미죠. 네. 자, 하우스는 그 말 그대로 물건이에요. 집. 이거를 한국말로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홈은 나와 내 가정, 그게 뭐 혼자가 됐던 누가 됐던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애들이 있던 나와 내 가정, 나 혼자라도 나와 내 멍멍이, 그러니까 홈, 가정을 꾸리는 것이 홈. 홈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RV에서 사시는 분들은 RV가 홈이 될 수도 있고 뭐 콘도에서 살면은 콘도가 홈이 될 수도 있고 홈은 나와 내 가정이 있는 곳. 그쵸? 네. 그래서 내 홈을 판다는 거는 약간 잘못된 표현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파는 거는 집이에요. 하우스. 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 홈인데 그 홈을 홈 그대로 판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우스에 가정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배어 있어요. 그게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뭐 애들이 이제 크면서 뭐 벽에 낙서도 해놨고 카페트가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이제 구입하러 딱 왔을 때 그게 아직 다른 사람의 홈처럼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 홈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홈을 D 홈 아니면 on home
홈에서 홈을 빼고 네. 이거를 하우스로 바꾼 다음에 그 하우스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여기서 내 홈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게임 오버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우리 가정이 여기에서 홈을 만들 수 있는 그 상상이 딱 든다. 그러니까 누가 집을 보러 왔는데 뭐 여기서 내 오피스를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애들이 놀 수가 있고 막 그런 상상이 그려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집을 사고 거의 싶겠죠. 넘어왔어요. 네. 네, 거의 넘어왔어. 근데 딱 갔는데 막 그런 거 있죠. 특히 이제 한국 분들, 그러니까 제가 한국 분들 집 촬영을 이제 몇 번 갔었거든요. 또 저희가 파는데 도와드린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건 한국 사람을 떠나서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강하다. 그러면은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국장님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집 구경 갔는데 네. 냄새가 정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팍. 그 특정 나라의 그 향기. 그렇죠. 네. 예, 뭐 어느 음식의 향기. 네. 예. 그런 거는 좀 거부감이 들죠 일단. 그 들어갈 김치 때부터. 냄새는? 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냄새가 이게 사람의 그 뭐 첫인상, 네. 첫 느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팍 풍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나머지 투어 동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그러면 한 시간 반, 2시간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팍 박히면은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 냄새 그리고 또 룩. 아무튼 이런 거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너무 중요한 게 그 집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물론 에이전트와 같이 일을 하면서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이제 많잖아요. 네. 근데 집 주인 근데 결국은 집 주인의 재산이고 결국은 돈을 더 많이 받냐 못 받냐 좋은 딜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임팩이 되는 거는 집 주인이 제일 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에이전트가 잘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은 좀 무책임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노하우가 있으면 적어도 왜 이거는 이렇게 안 되죠? 저거는 이렇게 안 되죠? 약간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셀러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에이전트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사러 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차는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알잖아요. 네. 근데 여자분이 혼자 차를 사러 갔다. 그러면은 뭐 후드 밑에 뭐 이게 잘 돌아가는지 뭐가 괜찮은가 아무리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봐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딜러에서 좋다면은 좋구나. 그렇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여자가 혼자 가면은 딜러 쪽에서도 네. 약간 그런 게 있어. 어, 뭐 쉽게 하겠다. 네. 쉽게 팔 수 팔수 있겠다. 있겠다. 예. 그래서 그 내가 알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깐 한 뭐 15분, 20분 동안 이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그 내 하우스를 내 홈을 디홈해서 하우스로 만들어서 집을 이렇게 내놨을 때 네. 남이 딱 그거를 보고 여기서 내 홈을 만들 수 있겠구나. 기대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죠. 네. 사실 이게 제가 뭐 발명을 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딱 이렇게 생긴 컨셉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상식적인 것 같아요. 네, 잘했네요. 네, 자 아무튼 그러면 특히 이제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룩을 그런 향을
없앨 수 있는 약간 이런 방법?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냄새. 네. 냄새 제거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되네. 오존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냄새 제거 제가 쓸게요. 냄새 제거. 자,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 가지고 당장 내일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신 게 아닌 이상은 네. 미리 이게 준비가 되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리미리 냄새 제거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5년을 살았다, 10년을 살았다. 그 10년 살면서 그 즐거웠던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또 냄새 나는 거 뭐 있죠? 집에서 해 먹는 거? 청국장. 청국장. 와. 청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좋은 추억들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근데 그게 어떻게 하루 아침에 없어질 없어지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거를 준비해 주시고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짐이 빠지고 이랬을 때 그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 페인트. 네. 페인트를 칠하실 때 웬만하면은 칠을 하시는 게 그 디홈 하는 과정에 정말 좋은 거 중에 하나예요. 왜냐? 첫째 냄새가 빠지고 둘째 예를 들어서 흠이나 낙서 뭐 이런 거 없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페인트가 주는 그 냄새 있죠. 새집 느낌. 그 새집 느낌. 새집이 아닌데 새집 느낌. 어. 왜 중고차들도 이렇게 잘 해놓고 파는데 가보면은 그 냄새 있잖아. 네. 딱 탔는데 새차 냄새. 그러니까 얻다가 차를 디테일을 맡겼어. 네. 그럼 딱 다시 오면은 그 냄새. 네. 그 냄새가 무시 못해요. 그래서 페인트는 정말 강추. 페인트만 해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페인트만 해도 확 달라요. 왜냐? 그 우리 그 너무 사랑하는 청국장 냄새가 네. 새로운 프레쉬 페인트의 냄새와 이게 충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페인트 냄새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거라기보다는 약간 완화? 덜 그 뭐라 그러지? 임팩트를 덜 할 수 있게 네. 해주죠. 그리고 이제 페인트를 하려면은 또 가구를 또 빼야죠. 네. 가구 빼기. 자, 물론 가구 어디다 빼기. 빼요? 가구를 빼는 게 되게 귀찮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을 먼저 그러니까 이사를 간 다음에 집을 파는 게 아니라면은 계속 살면서 이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근데 그렇죠. 근데 내 가구를 빼고 말고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 첫째, 냄새. 둘째, 하우스를 사러 갔는데 남의 홈에 있는 가구들이 있으면은 그 느낌 어떻겠어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냄새도 냄새고 근데 벌써 딱 분위기 상해서 왜냐면 살면서 그 가구들 이제 뭐 이렇게 채워서 사서 채우고 이게 다 내 취향에 맞는 대로 하잖아요. 현주 씨가 소파를 새로 들어놓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떤 거 놓을까요? 안 물어보잖아요. 그쵸. 왜냐면 내 취향대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취향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임팩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구를 빼면은 그 가구에 배어 있던 냄새도 같이 빠지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냄새 제거에 좋은 거 카페트 클리닝. 카페트 클린. 네. 카페트에도 냄새가 많이 배요. 네. 카페트 그러니까 얼마나 사셨냐에 따라서 카페트 교체까지는 모르겠는데 클린을 하면은 냄새가 많이 빠져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지저분한 곳 있다. 예를 들어서 다이닝룸에 카페트가 있으신 분들, 그 식탁 밑에 음식 많이 떨어지니까. 음식 많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막 왜 이렇게 카페트 이렇게 문턱 같은데 보면 시커매지잖아요. 많이 밟아서. 네, 많이 밟아서 그런 거 제거해 주면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네.
그러면 페인트, 가구 빼기, 카페트 클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오존 머신. 그거를 빌려요? 그거를 빌리셔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에이전트로서 가지고 있어요. 오.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존 머신이 보통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머신이 돌아가면서 그 CO2인가 아무튼 그 냄새 펄 거랑 딱 맞았을 때 해체시키는 이거를 뿜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그거를 돌릴 때 집안에 있으면 안 되고 돌리고 난 후에 12시간, 24시간 공기 확 그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집을 또 하루 이틀 비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5,000불, 10,000불 집 가격이 더 달라질 많이 수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있다. 그러면은 또 할만하죠. 생각해 볼 만. 예. 저희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거기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냥 그분들을 호텔로 보내드렸어. 호텔 가시라 그랬어. 아니면은 뭐 에어비앤비를 가시던가. 다행히 빨리 팔려가지고 이제 잘 해결은 됐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집을 비워놓는 기간이 제일 중요한 게 리스팅하기 일주일 전, 그리고 리스팅하고 일주일 후. 요즘은 좀 또 집이 팔리는데 길죠. 시간이 걸리니까 혹시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그 리스팅하기 일주일 전에 스테이징 들어오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마케팅 준비해야 되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누가 없으시면은 빨리. 일하기도 좋고 그리고 열심히 냄새 다 빼놓고 막 다 해놨는데 이제 누가 삶으로써 막 좀 이렇게 그거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시나리오는 딱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이제 좋아요. 근데 물론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고 가구 빼고 카페트 클린하고 오존 머신 돌리고 그러면은 냄새가 확 맞죠. 잡을 수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플러긴 이런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예전에는 그거를 막 갖다 꼽아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또 거기에 냄새가 민감한 그 향도 사람들이 있대요. 대취니까.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그 중간 뉴트럴. 예, 모든 디홈을 하는데 제일 좋은 컨셉과 단어는 뉴트럴이에요. 뭐든지. 예. 페인트 색깔도 뉴트럴. 자, 집을 팔려고 페인트를 칠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페인트 색깔이 어떤지 상관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죠. 그쵸. 네. 왜냐면 내가 내가 살으려고 살 페인트를 거니까. 칠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색으로 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인지 다 드려요. 다 드려요. 자, 냄새 제거. 페인트, 가구 빼기, 카페트 클린, 오존 머신. 냄새 제거로 이 아이템들이 다 시작이 되긴 했는데 사실 이게 다른 곳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있죠.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고 페인트를 뭐 칠해서 그 이제 가구를 빼고 그러면은 카페트까지 클린을 하고 오존 머신을 딱 돌리기 전에 스테이징. 아, 그 전에 스테이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스테이징이 또 들어오면은 네. 냄새 쪽에서 봤을 때 또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이게 뉴트럴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오존 머신을 스테이징하고 사진 촬영 중간 아니면은 사진 촬영 끝나고 이제 사진이 돌아오고 마케팅 준비가 되는데 하루 이틀 걸리니까 뭐 그때 그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집들 많이 보잖아요. 네. 가서 보시는 것도 있고 뭐 사진으로 보시는 것도 있고 스테이징이 된 집과 안 된 집 확 다르죠. 그게 딱 눈에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그게 스테이징이 된 거랑 안 된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쵸. 네. 사람 심리라는 게 이게 돼 있으면은 왠지 막 더 원하는. 그리고 이 스테이징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최대한 그 하우스를 집을 뉴트럴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누가 와도 오 괜찮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어떤 사람이 오면은 괜찮네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해놓잖아요. 저희 아내가 항상 안 좋아해. 왜 그러지? 취향이 다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빈집보다는 네. 스테이징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오퍼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확 높다. 올라가요. 예. 첫째는 그냥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왜냐하면 사진에서부터 이게 확 맞아요. 다르기 느낌 때문에 너무 되게 달라요. 예. 사진에서부터 영상에서부터 느낌이 확 다르기 때문에 나 한번 봐야지. 가서 봐야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다 단계별로 이제 있거든요. 준비를 다 해놓고 리스팅을 하면은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그치.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 그 사람 중에 오퍼를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목적인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음흠. 왜냐하면 그 중에 누가 이게 내 홈이다 하고 오퍼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스테이징에서 제일 많은 셀러들이 이제 하는 고민이 비용. 음. 스테이징은 큰 투자거든요. 집을 파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에이전트들은 부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어떤 에이전트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약간 이 부동산 업계에 그런 스탠다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냥 웬만한 무난한 뭐 2,500 스퀘어피트에 방 3개, 화장실 2개 뭐 그런 사이즈 집 스테이징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적으면 2,000, 네. 많으면 한 뭐 4,000, 4,500.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적은 비용은 아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다시 리턴이 되느냐? 충분한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오케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어, 오퍼가 2개가 들어오냐, 3개가 들어오냐의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만 더 많이 들어와도 그 왔다 갔다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오퍼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스테이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된 집이랑 안 된 집이랑은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희가 이제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잖아요. 네. 바이어들하고 이제 있을 때는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바이어가 좋은 것만 이제 원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바이어분은 몇 년이 지나면 셀러가 된다는 거를 깜빡깜빡 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셀러가 되잖아요. 네. 바이어 했을 때 생각했던 건 이제 다 까먹었어. 그치. 그리고 이제 셀러로서. 근데 다른 사람 그 바이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을 사야 하는데 네. 딱 들어갔는데 막 남의 향이 풍기고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그런 흔적들이 다 보이고 뭐 집이 비어 있던 아니면은 그냥 살고 있는 가구들이 있던 딱 거기에 들어가서 받는 느낌이랑 딱 갔는데 와 무슨 모델하우스 같아. 기분이 좋죠. 페인트 싹 돼 있고 가구도 이쁘게 배치돼 있고. 네. 자 참고로 스테이징 할 때 스테이징이 펑셔널하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 딱 했는데 책상이 가운데 있죠, 한가운데. 네. 누가 그러고 살아? 그쵸. 그러지 않아. 네. 근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이제 해놓는 거잖아요. 셀러로서 바이어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네.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여기서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겠다. 이거를 내 홈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퍼는 더 많아질 많이 거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컴피팅을 하기 때문에 네. 에이전트가
네고시에이션을 잘해서 음. 최고의 가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냄새 빼는 거랑 꾸미는 거 네. 그게 아마 가장 비용이 큰 것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그 안에 꾸미는 거. 네. 그러면 이제 또 집안의 상태, 컨디션. 아, 스테이징 너무 패셔널하게 하느라고 노트를 제대로 못 적었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서 네. 그 하우스 컨디션. 이거는 나가면은 욕 먹을 거야. 노트 한다고 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쓰진 않고. 자, 차를 사러 갔는데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네. 거기서 하는 소리가 아, 저 오른쪽 문에 락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안 사죠 그러면. 뭐 그런데 저 왼쪽 저쪽에는 또 창문이 조금 안 내려가요. 아. 그리고 왼쪽 블링커가 잘 됐다 말았다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오디오가 막 이게 소리가 막 그거 누가 사겠어요? 안 사거나 가격을 확 깎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디션은 사거나 말거나의 초이스가 아니고 네.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대가? 네.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네. 그 결정을 내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죠. 왜냐하면 정말 후진 컨디션의 집을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내놓는다. 그래도 가격이 맞다면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2, 3년 전에 정말 미쳤을 때 집 없고 막 이럴 진짜 때. 그냥 개나 소나 집 팔고 다닐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사인판만 달아도 집 그냥 나갔을 팔려요. 때. 왜냐? 네. 집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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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준비를 다 잘해서 팔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하우스 컨디션이라는 게 집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뭘 사는데 거기에 내가 또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약간의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죠. 많이요. 네, 네. 많이 약간. 네.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인조해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고치는 거가 뭐 이런 거 인조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회다. 그렇지 싸게 사서 그치. 내가 고치면 되지. 후려쳐서 네. 내가 하면 되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move in ready. 그냥 이사 들어가서 살 수 있게. 그렇죠. 최소한 그렇게는 해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보는 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정말 간단한 것들 미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울렛 사켓. 네네네. 오래 살았으면은 그 하얀 게 더러워요. 누래져 있어. 그렇죠. 누래져 있어. 뭐 보통 방 하나에 그거 한 뭐 2개, 3개 정도 되나? 3개? 네. 뭐 리빙룸 뭐 5개? 네.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 홈디포 가서 30개 사오면은 집 전체 커버되죠. 집 전체 커버돼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사람이 느낌이 달라져. 그렇죠. 누런 게 갑자기 하얀 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느낌이 달라져.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써야지 아울렛. 여기서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감안해야 되는 게 아울렛 커버만 딱 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아울렛 커버만 바꾸면은 그 싹겟 자체가 네. 약간 좀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싹겟도 하얀 거면은 그것도 더러워 매치가 있잖아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정말 아울렛 커버 하나만 바꿔도 방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아울렛이 다르죠? 다 커버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사진 찍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제 눈에 보이는 거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정구. 예를 들어서 정구가 나가 있는 것들이 있다. 빅 노노. 특히 다이닝 테이블 꼭대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전구 5개, 6개짜리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하나 그런 집 있었어요.
근데 네. 평상시에는 사실 안 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팔 거면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전구 하나 나간 거 그냥 전구 갖다 꼽으면 되잖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전구 하나 갖다 꼽는 것도 일이고 그렇게 간단한 거면은 왜 네가 못하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게 그냥 전구 문제인지 아니면은 아예 안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아, 그쵸.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게 다 워킹한다를 보여줄 수 있으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기도 또 써야죠. 전구 전구. 담아 아니, 전구까지만 쓰는 걸로. 전구 네. 오케이. 담아는 아니에요? 담아는 일본 말일걸요? 아닌가? 5학년 때 왔어요. 5학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구를 갈 때 또 하나 해주면은 좋은 게 색깔 맞추기. 그러니까 전구를 바꾸면은 안 되는 것만 바꾸지 말고 아예 그냥 싹 다 바꾸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요, 집안에? 네, 전체적으로. 왜냐? 앞에 딱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얀색 네. 하얀색 불. 근데 부엌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게 또 노란색으로 노란색. 바뀌고 갈 때마다 막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혼란이 있어요. 오케이. 그냥 뭔가 이렇게 플로우가 없는 느낌? 안 맞는 느낌? 그래서 색깔은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은 한 4200 켈빈 정도. 4000에서 4200. 이거 뭔지 아세요, 국장님? 몰라요. 이게 그 색깔 템퍼처. 그래서 전구 담아 보면은 네. 거기에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쓰는 불은 데일라이트라고 하얀색 불이에요. 네. 이거는 5600 켈빈. 높을수록 밝아요? 높을수록 밝은 게 아니고 하얘요. 예. 그래서 3200이 되면은 노란색. 예. 그래서 딱 중간 그 warm white이라고. 예. 4000에서 4200 정도. 그게 가장 제 의견에는 그게 네. 가장 이렇게 너무 노랗지도 않고 너무 하얗지도 않고 너무 하얗면은 병원 같아. 그러니까 한국은 근데 형광등이라서 하얗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이 집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gain 네. 5600은 약간 너무 하얗고 네. 3200은 너무 노랗고 뭐든지 중간. 네, 뭐든지 중간. 그렇죠? 네. 또 여기서 또 있어요. 블라인드. 살면서 잘 안 닦아요. 네. 뭐 닦는 거는 그 클리너 부르면은 네. 그 클리너들이 웬만큼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바꾸는 게 비싸요. 비싸죠. 네, 싼 건 아니에요. 네. 블라인드를 바꿔라가 아니고 블라인드를 메인테넌스 정도는 해줘야죠. 그쵸? 여기서 이제 가장 흔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 끈 막 엉켜져 있어. 그거 그냥 풀어주세요. 풀어야죠. 네, 풀어서 이쁘게. 그리고 블라인드를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작동이 잘 돼야 되나. 되고. 네. 안 그러면은 그 집을 살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또 안 되는 건가? 네. 약간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죠? 여지를 주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뭘 숨기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그 사람이 딱 모든 거를 보고 딱 봤을 때 이거 괜찮다. 이거 딱 봤을 때 아무런 문제 없었다. 그죠? 오퍼 한번 넣어볼까? 오퍼 한번 넣어볼까?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오퍼 한번 넣어볼까라고 생각이 들면은 오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죠. 네. 근데 딱 갔는데 에이 뭐 이것도 저것도 좀 그렇고 그냥 그렇다. 그냥 하지 말자. 그러면은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블라인드 메인테넌스 너무 지저분하면은 살짝 이렇게 좀 닦아주셔도 괜찮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블라인드에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막 하나씩 막 없다. 이 빠진 거. 네, 그런 거는 그런 거를 그냥 두는 거보다는 저는 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예 그냥 커튼으로 차라리. 아니면은 그냥 아예 다 빼.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뉴 컨스트럭션 집 가잖아요. 네. 블라인드 없어요. 네, 새로 지은 집 가면은 블라인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홈 가는 거 아닌 이상은 네. 새로 지은 집에는 그 사람들 블라인드 안 해요. 안 해나.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옵션이 될 수 있는 곳들은 있는데 네.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블라인드 안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테이저들이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가 없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커튼? 와서 커튼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스테이저들이 그냥 가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망치질 해가지고 막 그림도 달고 사진도 달고 시계도 달고 카텐도 달고 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막 뭐 웬만한 집에 창문이 좀 있으니까 네. 이 가격 단위가 좀 큰데 예를 들어서 집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임팩트 주는 세 가지 하나 두 가지 처음에 딱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위에 만약에 이렇게 샹들리어처럼 네. 불이 있다. 네. 그거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이 좀 오래된 집이어서 그게 오래됐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마련하게 바꿔주면은 좋아요. 네. 그리고 신식으로. 그렇죠. 왜 요즘 좀 이렇게 약간 트렌디한 그런 블랙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사실 홈디포 가면은 그렇게 비싸잖아요. 몇백 불? 몇백 불? 그래서 그거 하나만 바꿔줘도 임팩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앞에 딱 들어가서 그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닝룸, 다이닝룸 불 있죠. 그것도 상당히 임팩트가 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임팩트가 커. 요새 집 몇 개 보면 네. 그거랑 현관이랑 그거랑 맞추는 집들이 되게 많던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어드바이즈를 해줘요. 스테이저들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블라인드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라이트 픽스처라고 하죠. 라이트 픽스처.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화장실. 왜 그 화장실 이렇게 그 거울 위에 불 있잖아요. 그것도 가는데 그렇게 큰 액수가 투자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작은 것들이 상당히 그 나도 모르게 끌리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스테이저들이 그 레코멘드를 해줘요. 스테이징 이런 컨설테이션을 할 때 바꾸면 어떻겠냐.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올 가구랑 그거를 맞춰. 네. 그러면은 더 보기 좋잖아.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가구들은 다 뉴트럴하기 때문에 뉴트럴한 거에 맞춰서 갖다 놓으면은 그 누가 뭘 갖고 오든 이게 매칭이 되는. 매칭이 되죠. 그래서 아울렛, 전구, 블라인드, 라이트 픽스처, 지붕. 지붕. 네. 지붕하고 거를. 그거를 가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30년짜리 집인데 30년이 된 지붕이 있으면은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 청소. 주기적으로 안 하면 이끼 엄청 많잖아요. 지붕 그리고 거를 그리고 exterior paint 있잖아요. 이것도 써야지. 지붕 거를 exterior paint. 자, 지붕은 가는 게 아니고 청소. 막말로 누구 하이어 해가지고 가서 그 위에 있는 것들 이렇게 블로우만 해줘도 상당히 깨끗해져요. 그리고 거를 막 집 보러 갔는데 막 낙엽 쌓여 있고 막 막혀 있고 그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리고 exterior paint 칠하라는 게 아니고 그 파워워시 있죠. 파워워시 그 드라이브웨이 파워워시 하는 사람들 고용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페인트도 해줘요. 예. 오, 그 페인트만 청소를 해줘도 페인트를 새로 칠한 것 같아. 묵은 때들이 벗겨져서 그것만 한번 싹 해주면은 진짜 집이 새 집 같아. 그리고 이제 물론 잔디
얄드 뭐 이런 거 해줘야죠. 이제 다 있죠. 네. 그 컨디션이 어떤지 그 정말 잘하는 에이전트들은 랜스케이퍼가 와서 아예 랜스케이핑을 다 해요. 예, 왜냐하면은 좋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에이전트들 몇 명들은 아예 그냥 다 싹 다 있어요. 저희도 그렇고. 네. 이거를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시간과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최대한 많은 오퍼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네. 에이전트의 잡이죠. 그렇죠. 예. 근데 셀러 분들도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요구를 할 수. 이게 되지 않았을 때 네. 식당 제가 부동산 일하면서 제일 많이 많이 들잖아요. 네. 좀 천재예요, 그죠? 얘가 막 생각이 나. 제일 많이 드는 예 중에 두 가지가 그 차하고 식당. 식당. 네. 자, 모두 반점 가보셨죠? 완전 좋죠. 맛있어요, 네. 그죠? 우리 모두 팬이에요, 그죠? 네. 모두 사랑. 자, 짜장면을 그러니까 모두는 맛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이 생겼어. 짜장면을 한 번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짜장면 집을 갔는데 그 집의 짜장면이 맛있다 맛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막 너무 짜다 막 이런 거 빼고 그냥 그 맛 없죠. 처음이면 이게 짜장인가 보다 하는 기준이 거죠.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노하우도 내가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누가 나한테 그 서비스를 주지 않았을 때 요구할 수 이거는 있죠. 왜 없죠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죠?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몇백 불짜리 스테이크 집을 가던 몇 불짜리 뭐 테리야끼 집을 가던 내가 식당에 가서 앉아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 미니멈 스탠다드의 기준이라는 게 있죠. 네. 적어도 음식이 접시에 나오죠. 네. 그릇에. 그리고 포크 주고 냅프킨도 주고 물도 주고.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던 그런 기본이. 근데 뭐 내가 뭐 테리야끼 집에 딱 가서 앉았는데 포크를 안 줘. 물에 컵도 없어. 그러면은 이거 왜 식당에서 이런 게 안 돼 있나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원리와 같이 집을 파실 때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런 거를 이런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핸들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 지금 부동산 업계 제 생각에는 부동산 업계에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라는 거는 내가 그 어느 그 소수의 반대말이 뭐죠? 다수의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뭐 식당이 스탠다드. 네. 식당 가면은 포크가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그 스탠다드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가면은 이렇게 다르고 맞아요. 저 사람한테 가면 이렇게 다르고 다 달라. 그러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거를 안 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난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모르죠. 여기에서 가장 이게 드러나는 게 사진이에요. 핸드폰. 핸드폰 사진. 진짜 꿈에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알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우스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퍼를 넣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가격으로 집을 팔 수가 있다. 자, 이거를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적은 스트레스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리로 오세요. 그렇죠? 아, 네, 제가 딱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와 이게 하다 보니까 말이 계속 되네요. 네. 사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게 아니고 막 이게 또 이거 또 하다 보니까 재밌네. 이거 재미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 있으시면은 코멘트 달아주시고 저희 시애트롬 TV 그리고 I am third home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곧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 기회를 통해서 그 미래의 부를 더 창출. 누릴 수 있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시간 크죠? 아니면 돈. 네, 내가 시간이 있다면은 돈을 써서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고, 내가 시간은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다 그러면은 시간을 써서 이런 거를 다 하실 시간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하우가 있다면. 자, 그쵸.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하고요. 네. 다음 라이브는 아마 집 좀 하는 언니께서 다시 오셔서 네. 컴백을 하시고 저희가 또 더 좋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인가 뭔가 아무튼 오늘보다 좋은 행복한 내일. 네,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 근데 위해 그거는 집 좀 하는 언니 거니까 네. 내 거 하면은 하나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게. 나도 핸들 하나 만들까요? 고피디고. 네. 고피디고. 네, 아무튼 좋은 주말 되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시애트롬 TV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 오늘 우리 인스타 방송 안 했다. 이거 필기하신다 그래서 안 켰어요. 네, 괜찮습니다. 맞다. 네, 인스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아무데나 코멘트 달아주시고 아니면은 DM 해주시면은 저희가 대답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땠어요?